일기를 아침에 쓰는 건 하루에 다짐을 하는 거야? 아 진짜? 일기를 막 하게 매일 쓰고 있네. 좋은 습관이다. 그지? 자, 갑시다. 기후변화 외적 요인 정리 좀 해줄게요.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의대관이랑 애들이 이거 수업해주니까 갑자기 막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자꾸 이걸 틀렸었다고 기억이 떠올라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가지고 아 이걸 알았으면 내가 안 틀렸을 텐데 이러고 막 재수를 안 했을 텐데 이러고 있더라고. 조금 알기는 아는데 뭔가 좀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리고 꼭 3점짜리 문제로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이거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딱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려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봐. 그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릴 거거든. 일단 기후변화의 요인은 크게 외적 요인 그리고 내적 요인. 이 있는데 한 문제 단독으로 3점짜리로 나오는 것은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야. 외자는 미안 리콜라를 먹고 있었어. 야 외적 요인은 너무 깜짝 놀랐어. 이빨 깨진 거 아니야? 사탕씨 ASMR. 야 외자 같은 경우는 바깥 외라고 해서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지. 지구 바깥이 어디냐? 우주야. 희한하게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지구 내부의 기후가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한 문제 단독으로 나오는 파트인데,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세경아, 세경이 어딨어? 세경이야? 아니야? 웃었는데? 나랑 눈을 안 마주치 피하는데? 아니야? 세경이 아니야? 세경이 세경입니다. 세경이 세차운동 경사가 26. 왜 이렇게 웃음을 참아? 세차운동 경사가 26. 이게 다 깊은 뜻이 있다고. 이게 무슨 순서게? 아는 사람. 세경이. 그렇지. 뭐라 했어? 영향.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얘는 주기 순서야. 주기 순서. 오늘 앞머리가 왜 이렇게 일자지? 잘랐어? 네가 잘랐어? 자, 26,000년, 41,000년, 100,000년 주기로 주기 순서대로 외우자고 세경이라고 만들었고, 이 주기를 길고 짧은지 될 줄 아는 것도 요즘엔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야. 그래서 꼭 암기를 해놓자. 이 세차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경사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얘기하는데, 팽이가 돌 때, 팽이의 몸체가 회전할 때 팽이의 축도 함께 회전하듯이 지구가 자전할 때 지구 자전축도 조금씩 돌아가. 그래서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항상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계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현재 상태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6,000년이라는 뜻이야. 자, 세차운동 관련해서 꼭 외워야 될 거 한마디.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정리해줄게. 오늘 기후변화 파트에서 이 오른쪽에 정리해준 여기만 딱 외우면 돼. 쟤는 뭘 외우냐?
근북 따결을 외워라. 근북따. 근북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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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북따결. 지금 다들 깨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 지금 다들 정신 멀쩡해. 근북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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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북따결. 반드시 외워야 돼. 근북따결. 이 외국어가 뭐지? 근일점, 보강구, 따뜻한 겨울이 현재 상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주변을 자 1년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해. 근데 완벽한 원궤도가 아니다 보니 필연적으로 태양이 타원의 한 초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구랑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이라는 지점이 생기게 돼. 이 근일점에서 자봐 지구 자전축이 현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전축이 항상 수직인 관계인 적도를 생각하고 태보기가 쏟아지는 이 각도를 보면 오케이 남반구 쪽으로 태양이 조지지. 남반구 쪽으로 태양이 조지니까 남반구가 여름이야. 조진다고 내가 고급지지 못한 말을 썼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수직하게 들어오는 위치에 가까운. 그러면 단위 면적당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남반구는 여름, 북반구는 겨울이야. 근데 다행히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꽤 따뜻한 겨울이다. 우리 막 겨울 춥다고 하지만 22,000년만 살아봐. 그럼 이제 13,000년 후에 너희가 경험하는 겨울은 엄청 춥게 될 거야. 왜냐면 현재로부터 13,000년이 흘러. 그럼 자전축이 반바퀴 회전하겠지?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 그 13,000년 후에 다시 그 해에 1년 동안 공전을 할 수 있잖아. 나머지 조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동안 공전을 했어. 13,000년 후에. 그러면 지구가 원일점으로 갈 때 북반구의 계절이 뭐가 돼? 겨울이 되지. 그럼 이때는 완전 추운 겨울이 되겠지. 그럼 이때는 연교차가 어떻게 되지? 이때보다? 맞죠? 맞아. 한 번만 천천히 해볼게. 너 왜 헤매고 있어? 왜 어리버리? 왜 앞으로 와? 앞에 잘 마련해주지 않고. 싫어? 부담스러워? 자, 다시 천천히 하자. 한 번만 보여줄 거야. 지금 방금은 시험 볼 때 푸는 논리였고 현재 상태에서 근일점에서 북반구 겨울인데 태양이랑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꽤 딱여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는다. 다시 지금 6개월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했어. 그러면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조져. 북반구가 여름이 돼. 우린 여름 되면 막 쪄 죽겠다 하지만 사실은 26,000년 주기에서는 태양이랑 제일 멀 때 여름이니까 꽤 시원한 여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 그럼 연교차는 1년 중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이만큼인 거지. 근데 13,000년 동안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어 돌아가. 해서 이렇게 돼 있어. 13,000년 후에. 그러면 근일점에서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조지니까 완전 뜨거운 여름이 되고 그 13,000년 후에 다시 한번 그 시기에 반시계 방향으로도 공전을 하면서 계절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6개월 후에 원일점에 오면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북반구는 겨울이 돼. 아주 춥겠지. 태양이랑 제일 머니까. 그래서 온도가 뚝 떨어진 겨울, 엄청 뜨거운 여름에서 이만큼이 연교차. 왜 연교차를 물어볼 수밖에 없냐? 이 테마가 뭐야? 기후변화 테마니까. 결국에 선지에서 묻는 거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데 그걸 연교차로 돌려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이 나서 13,000년 후에 북반구 연교차가 어떻게 됐다고? 커졌지? 지금 되게 작으니까. 그러면 남반구는 13,000년 후에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커지니까. 걔네는 작아지겠지. 남북방은 항상 반대. 되겠어? 자, 여기서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세차운동은 유일하게 세경이 중에서 같은 위치상에서 계절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에요. 계절이 뒤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대차운동에서 대차운동 세팅의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에서 계절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가 계절을 변화시키잖아. 네? 그래서 세차운동 공부할 때는 꼭 계절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정석법은 현재로부터 물어보는 시기 예를 들면 6500년 후로 4분의 1 주기를 돌려 그 다음에 태양 중심에 놓고 그 해에 1년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면서 북반구 여름의 위치를 찾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봄. 이게 이제 정석이지. 다시 19,500년 후 그럼 4분의 3바퀴를 돌려. 그래서 이걸 돌려 반시계 방향으로. 그 해에 1년 동안 공전하면서 북반구 여름이 된 위치를 찾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걸 다 할 줄 알아. 연습을 조금 하면 할 줄 아는데 문제는 시험 볼 때 약간 머리가 어지러워져. 할 줄은 알고 시간이 많으면 안 틀리는데 시험 안에 이걸 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떨리고 헷갈리기 시작하고 시험지도 평면이고 나는 입체로 생각해야 되고 막 헷갈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스킬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요거를 꼭 연습해. 이거는 빠르고 정확하고 절대 안 틀리거든. 자, 모든 것의 시발점은 금북다교. 너희들은 금북다교만 딱 외우면 돼. 자, 그러면 19,500년 후 근일점에서 북반구의 계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외운 건 현재 금북다교. 이 겨울로부터 6,500년 후, 13,000년 후, 19,500년 후 하나씩 가면서 계절을 그 다음 계절로 하나씩 밀어주면 돼. 이게 왜 가능하냐면 26,000을 4로 나누 떨어져. 6,500, 13,000, 19,500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4개요. 1년, 즉 12개월 동안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그 12라는 숫자도 4로 나눠 떨어져. 그래서 이게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미래로 갈 때는 하나씩 밀고 근데 미래만 묻는 게 아니라 전도 물어. 하나씩 앞으로 당겨주면 돼. 그럼 다시 퀴즈. 6,500년 전 요 위치에서 남반구 계절은 집중해. 그치? 생각하고 있어? 6,500년 전 하면 돌려서 찾으면 되는데 어지러우니까 이 스킬대로 다시 해줄게. 봐봐 어떻게 하냐면 난 내 시발점은 금북다교. 그러면 남반구는 현재 금남뜨여. 맞아? 남반구는 여기서 현재 여름이야. 맞니? 6,500년 전은 여름 이전인 봄이야. 맞니? 맞아? 그럼 여기가 봄이니까 6,500년 전에 봄으로부터 3개월 전은 뭐야? 겨울. 이게 찾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름 절대 안 틀려. 하나도 안 헷갈려. 계절됨? 세차운동됨? 오케이. 두 번째, 경사각. 경사각은 일단 기준을 잘 알아라. 지구 공궤면에 대해서 공궤면이 뭐냐면 태양 중심으로 지구 한 바퀴로 이렇게 돌지 1년 동안. 여기 피자 한 판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공궤면이지. 공전궤도면에 수직인축 기준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1차함수 기울기랑 달라해.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준이니까 더 많이 기울어질수록 경사각이 큰 거야. 24.5도. 조금 기울어지면 경사각이 작은 거야. 21.5도. 현재는 23.5도.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시 현 상태로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1,000년. 자, 경사각 두 번째. 보세요. 경사각에서 외워야 될 거. 경연이다. 경연이. 경연아. 경연이 어딨어? 경이냐? 아니야? 경연. 경사각은 연교차랑 비례. 진짜 쉬워.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도 커져.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해.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과학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이 아름다운 지구과학은 남북반구가 항상 반대였지. 트렌드가. 근데 여기서만큼은
남북반구가 똑같은 트렌드. 무슨 말이냐면 경사각이 커질 때 연교차가 커지는 지역은 남북반구 둘 다란 뜻이야. 둘 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 가봅시다. 극단적인 예시를 그려놨어요. 왼쪽은 자전축 경사각이 완전 작아. 그래서 그냥 거의 0도에 육박한 상태, 안 기울어진 상태. 그리고 얘는 자경이가 완전 큰 상태. 자, 이때 자전축에 대한 수직,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북반구에 위도 한 45도쯤에 살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 사는 사람, 남반구 중위도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평평한 땅을 밟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놨어. 이때 태복이가 입사해. 멀리서 들어오니까 평행하게 들어오지. 이 태복이가 입사할 때 지표면과 이루는 요 각도가 생기거든? 이걸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최대고도라고 얘기해. 태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중을 한 다음에 다시 지지. 낮이 되면 될수록 덥잖아. 이때 태양이 한 요 정도 떠 있으면 태복이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지.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각도가 생기거든? 주먹 하나가 10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기에 그 진짜 10도.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지표면에 수평한 면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부터 재는 거야.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딱 들어가 여기. 딱 90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잡으면 18개 딱 들어가. 180도. 각도 그렇게 재. 우리는 우주상의 한 점에 불과하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에 일어난 사건은 다 각도로 나타낸단 말이야. 걔네들의 크기마저도. 이해돼? 태양이 최대로 떴을 때 남중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쏟아져 들어오는 각도를 기준으로 외적 요인의 모든 사건을 얘기해. 되겠어? 자, 근데 만약에 자경이가 엄청 커졌어.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서서 살고 있다고. 이사 안 갔어. 근데 자경이가 엄청 많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우주상에서의 자기의 위치 변화가 좀 생겼지. 자, 그럼 이제 봐봐. 북반구 아까 45도쯤에 살았던 이 사람은 여기 온 꼴이 돼버렸어. 그래서 태복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사람 봐봐. 지금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다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 왜냐면 태복이가 지금 머리 정수리에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몇 도야? 90도인 거지. 그러면 완전 뜨겁고 뜨거운 여름이야. 다시 남반구 중위도 사는 이 사람도 지금 놀래버렸어. 왜 놀래버렸냐면 태복이가 거의 지표면에 수평하게 들어와. 거의 태양의 고도가 0도야. 이러면 엄청 춥고 추운 겨울이 돼. 자, 남북반구가 동시 사건에서는 계절이 반대인 건 맞지. 근데 트렌드가 어때? 트렌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하면 둘 다 연교차가 커지는 방향성이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경사각이 변할 때는 연교차가 남북반구 둘 다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해. 자, 그럼 여기서 좀 눈치챘니? 대차운동이 유일하게 하나의 위치에서 계절을 변화시키듯이 유일하게 지금 경험을 했어. 나 증명했어. 유일하게 태양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경사각이야. 다른 어떤 요인도 태양의 남중고도를 같은 계절에서 변화시킬 수 없어. 그래서 뭘 물어봐? 남중고도를 물어봐.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왜? 남중고도라는 개념이 원래 지원에 있었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어려운 천체 파트가 다 G2로 넘어가면서 약간 공간 능력적인 것을 요구하는 조금 어려운? 넘어가면서 남중고도라는 개념을 지원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2019년, 2020년부터 남중고도라는 단어는 기후변화 외적 요인에서 천체 파트랑 연계 문제를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내겠지. 왜냐면 그 천체 파트가 G2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교육과정 바뀌자마자 딱 평가 모의고사에 남중고도 단어를 내버리는 거야. 남중고도에 대한 실험을 노골적으로 내버리는 거야. 그 말인즉슨 남중고도라는 단어를 지극히 커먼 센스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우고 야 남중고도 하면은 정확한 개념은 정말 심오하고 어렵지만
대충 느낌은 있잖아. 그리고 G1에서도 지금 G2로 넘어간 그 천체를 배우지 않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 증명이 가능하잖아. 그치? 요 정도 이 공간 감각 능력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중고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즉 경사각이 증가할 때 연교차가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길래 연교차가 그렇게 커지는데? 라는 과정까지 요구한다는 거지, 선지에서. 얘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외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텍스트로 외우려고 그러면 꼭 헷갈려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든 게 하나 있어. 이걸 잘 메모를 해놔. 자전축 경사각이 바뀔 때 남중고도를 파악하는 이미지야. 만든 거야. 자전축 경사각이 크면 각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 핑크.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 때는 각도를 이렇게 작게 그려. 각도 작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위에를 보면 돼.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아래를 보면 돼. 요 위치가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남중고도는 지금 높은 거야. 남중고도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이야. 이게 이제 원래 지금 G2로 넘어간 천체 파트에서 G표면 놓고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시켜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사람이 여기 살고 있거든. 그래서 쏟아져 들어오는 각도를 이렇게 읽는 거야. 읽는 건데 이걸 안 배우니까 그냥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제 봐봐. 대답해봐.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을 때 핑크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엄청 높아지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엄청 낮아져서 맞지? 지금 제일 낮잖아. 엄청 추운 겨울 되고 엄청 뜨거운 여름 돼서 연교차는 각도에 비해 이만큼.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겠어? 다시. 이게 헷갈려. 여기가 헷갈린다고 겨울이. 자,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 때는 보세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좀 낮지? 그래서 좀 시원한 열. 희석될 거니까 단위 면적당 낮게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다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기 있잖아 지금. 조금 높지? 얘보다 좀 높지? 위에 있지? 그러니까 약간 따뜻한 겨울.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연교차는 자전축 경사각이 비례하는 만큼. 그래서 세 번째 26. 중심이 이상이요야. 사실은 중심이 두 개의 이요야. 그러니까 완벽한 원이면 중심이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데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 되면 초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거야. 초점이 두 개가 되거든. 타원은 초점이 두 개야. 그 두 초점 중에 한 초점이 현재 태양이 놓여져 있는 건데 지구 공전 궤도면의 이심률은 즉 타원의 이심률은 이 이심률이야. 0에서 1 사이로 변하고 봐봐. 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깝지. 그래서 동그랗잖아. 1에 가까울수록 어때? 그래서 찌그러졌지? 1에 가까울수록 타원이 돼. 자, 즉 이심률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찌그러져. 잘 봐. 이심률이 커질수록 왜곡이 심해져. 다시 이심률이 커질수록 근일점은 안 그래도 가까워 죽겠는데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안 그래도 멀어 죽겠는데 더 멀어져. 다시 26 관련해서 외울 거.
이심률이 커지면 모든 사건이 양의 피드백 방향으로 이동해. 현 상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이동해. 이제 개 쉬워져. 이쪽 문제인데 풀어봐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금북다격 모든 것의 시발점은 금북다격. 그럼 우리는 연교차가 꽤 작은 상태가 아니겠니? 이 세상에서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근데 20일이 커졌어. 나머지 조건 안 변하고. 그러면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잖아. 이때 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여름이 되지 않아. 계절이 결정짓는 건 남중고도야. 그게 더 강력한 거야. 거리 조금 변하는 거 가지고 태양곡사 에너지가 남중고도를 이길 만큼 더 들어오지 않아. 계절이 뒤바뀌지 않는다고. 계절 바뀐 유일한 요인은 세차운동이야. 다시 거리가 좀 가까워졌어. 그럼 우리들의 겨울은 어떤 겨울이 되겠어? 따따겨가 되겠지? 그럼 우리 연교차 어떻게 돼? 더 작아지겠지? 자, 양의 피드백이. 현 상태를 강화시키는 방향. 다시 남반구 한번 해보자.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어때? 근남뜨여니까 좀 크지? 걔는 더워. 근데 이 상태에서 26일이 커졌어. 왜곡이 심해지는 거야. 근일점은 안 그래도 가까워 죽겠는데 더 가까워지는 거야. 야씨 남방 어떻게 돼? 뜨뜨요. 그지? 그럼 연교차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지? 양의 피드백. 현 상태를 강화시키는 방향.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알려주면 실력이 안 늘어서 지양하고 싶지만 그래도 알아놔. 연습을 할 때는 정직하게 3개 다 믹스매치 한 거 생각해봐. 자꾸 해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근데 시험 보고 급할 때는 사실은 20률은 안 봐도 돼. 어차피 세경이 3개를 믹스매치 해줘. 세차운동 변화시키고 경사각 변화시키고 20률 변화시키는데 세차운동 경사각이 결정한 다음에 얘는 그걸 강화시키거든. 사실 안 봐도 돼. 제일 강력한 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세차운동 먼저 보고 세차운동 안 시킨 세팅이면 경사각 보고 아니면 본인이 편한 거 보고 하나씩만 보고 풀면 돼. 이미 연교차 판단할 때도 여름 겨울 다 보지 않았잖아. 따뜻한 겨울 연교차 잡아 그냥 바로 이래버렸지. 왜냐면 여름은 시원한 여름이거든. 같은 트렌드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 그게 만약에 하나를 고려했을 때 연교차가 증가하는데 하나를 고려했을 때 연교차가 감소한다. 이렇게 세팅을 주면 정도를 비교해야 되잖니. 또이또이한 거 제외하고 남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순방향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주려면 자료를 줘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씩 등장할 때가 됐는데 어쨌든 나오면 자료 분석하면 되고 지금은 이 스킬대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20률은 같은 위치상에서 태양과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이 되겠네. 그치? 근일점 가까이 만들고 어느점 멀게 만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기억하면서 뒷장에 문제 하나 풀어보자. 137쪽.
기억이랑 니은은 0.1초 컷이어야만 해. 기억이랑 니은에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안 돼. 현재 확인하고 근일점 확인하고 슬쩍 본 다음에 분목 따겨. 안 돼. 바로 치는 거야. 다만 자 이게 수능 문제인데 수능 스타일 한번 봐봐. 자료를 다 주지? 주고 야 컨트롤 C 컨트롤 B 해 해석해 하게끔 주긴 하는데 암기해서 바로 풀어도 돼. 이렇게 하면 한 이제 5초 8초 더 걸려. 그냥 암기해서 해도 돼. 수능은 출제자들이 상위 지구를 가정해서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인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이 상태로. 두 번째 니은도 봐봐. 어떻게 푸냐면 세차 운동 시킨 세팅인지 확인을 슬쩍 한다. 그러면 북반구는 현재가 무조건 0조 작아. A 시기가 이 문제에서 4분의 1 주기 후니까 6,500년 후잖아. 근데 이 A 시기가 13,000년이고 19,500 후고 상관이 없다니까? 재차운동을 시킨 세팅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근일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야. 그럼 다른 어떤 시기를 갖다 대도 지금이 0자 제일 작다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도 하지 말고 현재가 무조건 작아. 응 맞아 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푸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디귿인데 앞에 태양이 남중했을 때라는 단서 조건을 붙여준 건 태양이 고도가 낮을 때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태양이 최대로 떴을 때라는 조건 통제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말은 아니야. 남반구인지 슬쩍 확인하고 자 여기야.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을 수 있어. 외적 요인을 빨리 푸는 관건은 내가 디귿선지를 풀기 위해서 세를 봐야 되는지 경을 봐야 되는지 이를 봐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거든. 또는 이 선지가 나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 돼. 그 의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지가 굉장히 빠르게 풀리는 건데 이 지표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일 수 있어. 왜냐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이 많다는 건 평균 기온이 높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평균 기온이 높은 건 계절을 묻는 것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선지가 계절을 물었다라고 하면 여름이 짱이고 그 다음 봄, 가을이고 그 다음 겨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름이 여름이야. 지표에 도달하는 평균 태복의 양이 많아서 더워서 여름이라고. 계절 자체가. 다시 계절을 통제를 해줬다면 계절을 예를 들면 한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통제를 해줬다면 남중고도를 묻는 것일 수 있지. 왜냐면 똑같은 여름이라 할지라도 자전축 경사각이 큰 여름이 덥거든. 이해돼? 지표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이 많거든. 만약에 하나의 위치로 결정지어줬다 라고 하면 20류를 묻는 것일 수 있어. 똑같은 근일점이라고 해도 나머지 조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률이 바뀌면 거리가 바뀌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또 지표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디귿선지는 나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이야? 계절을 묻고 있는 거지. 봐? 괜찮아? 영혼이 잠시 나갔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영혼 어디 갔다 왔어? 들켰지? 자, 디귿, 니은, 남반구, 나의 시발점은 금북다겨. 그럼 현재, 금남, 뜨, 여. A 시기는 6,500년 후. 그럼 여름 다음, 가을. 가을, 찾았다. 가을, 3개월 전. 여름. 이거 묻는 거야. 선생님, 여기가 근일점 아니에요? 여기가 가깝지 않아요? 여기 멀지 않아요? 거리가 멀고 짧은 것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강력하여서 그놈이 계절을 결정한 거예요. 즉 그놈이 평균 기온을 결정한 거야. 그래 거리가 좀 멀어서 근일점일 때 여름보단 조금 시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다고 가을이 여름을 이길 수는 없어. 가까워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가을이 되는 거야. 안 그럼 얘를 여름이라고 했겠지. 거리가 가까워서 더워질 것 같았으면. 똑같은 가을에서 조금 더운 가을일 수는 있겠지.
세차원동이 강력하지? 계절을 뒤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얘들아 엑소 한번 펴보세요. 연보라 색채. 오 바로 됐어. 뭐야? 신에서 몇 쪽이냐면 110쪽쯤인데 일단 앞에부터 이렇게 선생님 이거 다 나눠놨는데 108쪽에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08쪽 1, 2번. 너도 없어? 어디 있어? 위에? 응? 갔다 올 수 있어. 문제에서 설명할 수 있어. 너도? 자, 얘들아 108쪽에 병사각만 물어본 문제였으니 여기다 넣어놨는데 앵간하면 세경이를 믹스매치 해줘. 그 뒤에 이제 통합으로 되어 있고 1번 문제를 풀 때 잘 봐. 빨리 풀렸어야 돼. 풀긴 풀지. 시간 무한정 주면. 외적 요인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계산도 없고 사고해서 푸는 문제인데 시간을 얼마나 끌 건데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자 기억. 남반구가 뭐고 상관없어. 어차피 작용이는 남북반구가 동일초연들을 변하기 때문에 여기선 남북반구 신경 안 써도 돼. 기존의 연결차는 현재랑 미을시기. 현재가 작용이 작으니까 연결차 작아. 오케이. 니은 북반구에서 자 겨울철 동그라미 쳐놔. 계절 통제했어.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는 현재 기억 시기. 겨울철이 필요하면 아래를 보라 했지? 이게 아래쪽. 작용이가 작을 때는 요거 하늘색.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좀 더 꽤 높고 작용이가 클 때 핑크색. 겨울철 남중고도 엄청 낮아진다. 엄청 추추격, 꽤 따격. 되지? 자, 디귿색. 앞에 1년 동안의 동그라미 빡 쳐놔봐. 아까 방금 풀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선지야. 지표에 도달한 태복이야. 근데 이 앞에 1년 동안이 붙는지 또는 근일점에서가 붙는지 또는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가 붙는지에 따라 완전히 천차만별의 의미가 되거든. 자,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이 변하려면 이거 잘 들어 헷갈려.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될 것 같아?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변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이 디귿선지를 딱 2번을 했는데 세경이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경사각 변화시키는 세팅에서 낸 거지, 디귿선지를. 그리고 한 문제는 대차운동이랑 경사각을 함께 변화시키는 요인에서 물어봤어. 이심률을 변화시키는 세팅에서는 디귿을 묻지 않았어. 전공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밀란코비치 주기에 따르면 밀란코비치 주기가 이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을 고려한 지구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트렌드를 설명하는 주기야. 밀란코비치 주기에 따르면 즉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을 고려하면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어요. 지구랑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인 1AU는 20률이 변해도 1AU야. 봐봐. 너희들이 아까 여기서 20률 다 대답이 나왔었는데 잘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 20률 변하는 그림 그릴 때 태양을 가만히 놓고 싶었으니까 찌그러진 궤도를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 그렸잖아. 근데 이제 태양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이 찌그러진 궤도를, 즉 20률이 커진 궤도를 여기다 이렇게 겹쳐보면 장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맞대어지거든? 찌그러진 궤도가.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장반경은 일정하고 단반경은 상당히 짧아져서 태양이랑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가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평가원에서도 분명히 20률에 대한 자료를 줄 때 수치를 제공이로 썼는데 지구의 20률은 아무리 커져도 0.06에서 놀거든. 0.0 그것도 초반이야. 0.01, 0.02, 0.03 정도? 그러니까 20률이 0에서 1이라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어. 20률이 아무리 커져도 인간의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원이야. 찌그러진 타원인지 안 느껴질 정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근일점은 0.9 몇 AU고 원일점은 1.01 몇 AU고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지만 그걸 평균치를 냈을 때 1AU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우린 굉장히 과장해서 그릴 뿐이라고. 그래서 전공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요게 짧아지니 평균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니 20률이 커지면 입사하는 태복의 양이 많아진다. 1년 동안. 평가원도 그 애매모호함을 알 것 같아.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과장해서 그리긴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잖아. 어쨌든 단반경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긴 하잖아. 그럼 만약에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작아진 단반경에 의해서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한 태복의 양이 많아져 있을 수도 있지. 그걸 발견할 수도 있지.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도 그걸 알아서 안 건드린 것 같다고 선생님은 추론해. 근데 이럴 수는 있어. 만약에 낸다고 하면 우리가 강목 K에서 작년에 시도했던 건데 만약에 이 측면을 내고 싶다면 언어 영역처럼 내는 거지. 갑자기 괴로워? 지문 같은 거 주고 그 지문에서 정보를 얻어내게 한 다음에 배경 지식을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다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많이 찌그러져서 그럼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진다 뭐 이런 세팅을 주고 그럼 가까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1년 동안 많아지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해결하게끔은 할 수 있지. 그게 평가원 스타일이지.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애매모호하면 아예 안 내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고. 이제 어쨌든 물어보긴 했었어. 하지만 20류를 변화시킨 세팅에서 물어본 적은 없었어.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문제는 내가 지워버렸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표면이잖아. 그러면 이 밝기 센서를 지구의 자전축처럼 해석해도 되고, 지구 한 덩이를 그려서 상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지표면 정도로 생각해서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있어. 자, 현재 수직축으로부터 지구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야. 지구. 야? 지구 23.5도. 요 각도가 23.5도야. 자, 그럼 이때 대답해봐.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역의 위도는 어디? 뭐라 말했는데? 그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자, 봐봐. 얘네들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이 수직축은 뭐에 대한 수직축이니? 공계면에 대한 수직축이지. 얘네들의 직각관계를 생각하고, 자전축과 항상 수직인 관계를 이루는 건 누구야? 적도지. 얘네들은 또 항상 수직이지. 맞지? 그러면 요 세타는 이 세타와 같지? 맞지? 해보기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여기.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 접선이야. 구의 접선. 수직하게 들어오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90이 되는 거거든. 그럼 바로 요 지점이 어디냐고. 일단 적도의 아래쪽이니까 남반구잖아. 그리고 이 세타가 얘랑 같다며. 수직인 걸 수직 관계를 눕힌 거니까 맞잖아. 핸들 돌리듯이. 요 각도가 23도지. 위도의 개념이 뭔지 알아? 오늘 원이 왜 이러지? 긴장한데? 전신. 이게 지구인데 이게 적도야. 위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45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요 지점만 45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체잖아. 앞으로도 45도 올라가고 절로도 45도 올라가고 다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글뱅이로 45도 n인 지역이 생기는 거야. 이게 위도를 정의하는 방법이야. 적도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뿐 아니라 생각해봐. 지구가 하루 동안 자전을 하잖아. 그러면 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국엔 일로 오게 되잖아. 그 위도 해남이가 태양의 최대 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역은 23.5도 S 전체지. 이해돼? 다시 하루 동안 태양이 죽어도 안 뜨는 지역의 위도는 종일 기다려도 태양이 안 떠. 맨날 깜깜해. 태양 안 떠.
비슷하게 얘기했어. 잘했어.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지구의 반띵.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구 형태니까 앞에서 이렇게 쏘면 앞에서 빛이 이렇게 쏘면 뒤통수는 안 들어오잖아. 그치? 그걸 상상하면 태양이 이렇게 쏠 때 자 여기야. 수직축 이거를 기준으로 반띵. 여기 지금 이제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그리고 지구가 자전할 때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자전하는 게 아니라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전하잖아.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여기 걸친 사람 봐봐. 그리고 이만큼 여기 사는 사람 봐봐. 여기 요만한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요만치 사는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서해수통으로 자전을 하는데 내가 12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서 반대로 갔어. 해가 안 떠. 맞지? 그러면 요 위도가 어디냐고. 90에서 23.5도를 뺀 지점부터 어디까지? 90까지. 그치? 그러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이 세타는 자전축 경사각을 대표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90 마이너스 세타부터 어디까지? 90까지. 백방울. 세타는 작용이야. 응용. 태양이 12시간 지나도 해가 떠 있어. 그런 지역은 어디야?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어디? 여기 요즘 되게 고위도 사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봐.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12시간 후에 내가 일로 갔다? 해가 질 줄 알았는데 해가 이제 계속 떠 있어. 그지? 요 아래 만큼 즉 90 마이너스 세타는 자전축 경사가 으로부터 90 S 남반구 인 지역의 사람들은 지는 해를 경험할 수가 없지. 해가 계속 떠 있어. 백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지.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게 시발점이야. 다시 한번. 작용이가 커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뒤를 묻는 거지. 이건 기본이고.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역의 위도가 높아져 낮아져? 어떻게 돼? 높아. 더 기울어지면 더 이렇게 움직이면 더 아래쪽으로 태양이 90도로 들어갈 거 아니야. 더 높아지지 위도가. 이해돼?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태양이 하루 종일 뜨지 않는 지역의 면적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지. 더 뒤로 도망가잖아 지금. 더 많은 지역이 뒤로 도망가 버리잖아. 반면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는 지역의 면적은 다시 한번 어떻게 돼? 또 넓어지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90으로부터. 90 마이너스 세타만큼. 되겠어? 되고 있어? 오케이. 자,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111쪽에 3, 4번 한번 봐. 3, 4번.
3번의 기억. 우리나라의 겨울이라고. 근데 기억식이랑 현재랑 보니까 세차운동 보려고 했더니 세차운동 똑같네? 경사각 보자. 경사각이 작은 겨울이 따뜻한 겨울. 오케이? 요 이미지로 떠올리면 돼. 이미지로. 경사각이 작은 겨울이 따겨. 평균 높은 겨울. 니은? 우리나라 백방과 중위도. 니은이랑 현재랑 슬쩍 봐. 세차운동 완전 반대지? 현재가 무조건 작아. 빨리 풀 수 있겠어? 되겠어. 금복 따위니까. 네? 얘들아, 디귿에 낮의 길이에 남중고도 써놔. 하루는 24시간이요. 밤의 길이는 요거랑 반비례. 아니! 태양이 하루 동안 동쪽에서, 즉 영도에서 떴다가 지는데 남중고도가 높으면 하루는 24시간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더 긴 시간 떴다가 긴 시간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 남중고도랑 낮의 길이랑 비례하지. 이게 이제 원래 남중고도 낮의 길이가 외적유인에서 자주 나오던 선지인데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왜? 그 파트를 천체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어쩌고 있어? 작수에도 나왔고 작년 평가원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있지? 상식으로 치부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아래쪽에 무슨 선지가 있냐면 기억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복의 양의 차가 있잖아. 차. 이거 뭐 묻는 선지지? 20률 묻는 선지지? 파악이 돼? 20률이 클수록이잖아. 왜곡이 심해지니까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점은 더 멀어지니까 차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또 써놔. 기억 선지에다가 공전속도 차도 써놔. 공전속도 차. 20률이 커지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가 순간적으로 도는 그 순간 공전속도 차이도 커져. 선생님 이거 G2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배워. 놀랍게도 이거 어디서 배울까? 화목물질에서 배우잖아. 단원 연계 문제가 된다고. 안 배운 척 하지 마.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 원래 이럴 줄 알고 예상했는데 흰 속았지. 하고 내 예상보다 개빨라. 은하의 회전 속도가.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중력을 내는 물질들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개빨리 도망가야 돼. 원심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뱅글뱅글 돌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랐다고. 이게 배우잖아 분명히. 중력이 크면 자기를 잡아당기는 그 힘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돈다는 거 분명히 배운다고. 그러면 근일점 태양이랑 가까워.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태양이 가지고 있어. 압도적 중력을 내는 물체야. 그럼 걔한테 가까우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 걔한테 끌려 들어갈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분명히 배워. G2의 경계선상에 있지만 G1의 우주 파트에서 분명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응용될 수 있을 듯. 그래서 5기 잠깐 쉬었다 합시다.